가졌으면 좋겠는 게 이런 말을 했어요. 장동혁이. 대현이 두렵나? 라는 말을 해요. 우리가 이기면 8년 집권이다. 이걸 보고도 경각심을 못 가지면 너무 우리가 이거는 너무 다 드러난 것 같은데 이제 이 정도면은. 그렇죠. 네. 왜냐면 우리가 가볼까? 두려워하는 지선 결과가 아니라 개헌을 오히려 무서워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건. 개헌하는 거 자체가 무서운 거죠. 과거의 행보부터 모든 행보가 한동훈이랑 다를 바가 없어요. 솔직히. 그러네. 진짜네. 되게 많은데? 난 뭐 없는 줄 알았더니 드러난 게. 제가 이거 이름을 바꿔서 한동훈이라고 하고 이 사진에다 한동훈 이미지 넣고 이 자료 보셨으면 창달분들도 엄청 욕을 했겠죠. 최우성이라는 사람이 윤어게인 부정선거론자들 발도 못 붙이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래. 근데 이제 어제 기사거든요. 김건희 여사야말로 간첩이라고 말을 했던 한해 찬성파 최우성 씨에게 중앙청년위원회 부위원장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게 어제 기사입니다. 전한길 씨에게 토론을 신청합니다. 타인의 자유를 너가 파괴하는 거라고. 개몽령은 타인의 자유를 파괴하는 것이고 윤어게인은 권위어게인이라고 토론을 신청합니다. 자, 이해석 전한길에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닙니다. 저는 10대 때 진보 쪽에 선동을 많이 당했었고 그 이후부터는 20대부터는 계속 보수로 살고 있는 지금 30대 보수 서울 사는 직장인입니다. 몇 번 통화해주셔가지고 팬도 있을 것 같아요. 칭찬 많이 하던데 장딸들 논리를 반박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주셨는데 네. 장딸이라고 얘기해도 되나? 아무튼 장동혁 지지자나 아니면 그라운드 씨가 이제 장동혁 지지하는 거에 동의하시는 분 그런 분들이 오셔서 같이 얘기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거 띄워놓으면 돼요? 그 링크 드린 거 그냥 처음 띄워주시면 되고 그림부터? 천천히 스크롤하면서 얘기 나눌게요. 오케이. PPP 위드 CCP인데? 네, 맞아요. 설명해주세요. 띄워놨어요. 네. 일단 첫 이미지는 뭐 그냥 제가 생각하는 한국 보수판 요약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위로 조금 올려주시면 이게 한동훈이랑 옆에는 누구예요? 강동혁이에요? 네. 이건 뭐 그냥 재미나게 딸깍해서 만든 이미지인데 제가 느끼기엔 딱 이 모습 같거든요. 한동훈과 레거시 미디어가 한 세력이고 장동혁과 이제 자유총이 한 세력이고 세력. 네, 그들의 이권 싸움 안에서 너무 갇혀있다 사람들이. 요거는 그 지지하는 유튜버들이구나. 네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오케이. 조금 내려보면 그들의 모순 쪽인데 일단 저는 장동혁을 지지하면서 윤 어게인을 외치는 사람들의 모순이 너무 말이 안 되는 게 윤카 노조 정책을 심지어 노조 정책을 비판했어요. 한노총 앞에서. 근데 이거를 했어도 윤 어게인일 거라고 계속 믿고 있고 절은 선언과 계엄 사과를 해도 윤 어게인일 거라고 믿고 있고 부정선거 언급도 못하지만 부정선거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얘가 뭘 해줄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모순된 건데 국힘 안에서 저는 아까 장딸이라고 표현한 게 뭐 모든 국힘 당원들을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국힘 당 안에서 의미가 있으려면 이런 행동들에 계속해서 비판을 하면서 부정선거에 대한 목소리를 내라.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정선거 아젠다가 이슈가 이제 올라왔을 때 그거를 같이 일으켜 세워라. 이렇게 했어야 됐죠. 윤저련으로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근데 그런 행동을 해도 지지하는 사람들이 좀 장딸이라고 보는 거예요. 맞아. 문제 있어. 그래서 결국엔 그 밑에 반복되는 가두리 내용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선거가 같은 해에 항상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이번에 지선 있고 뭐 2년 뒤에 총선 있고 이게 반복되잖아요. 근데 이 뭐 당장에 지선을 이겨야지 총선을 이겨야지 이렇게 반복되면서 오다가 지금 우리나라 보수가 이 상황이 됐다. 그걸 일단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당장에 뭐 지선을 이겨야지 하면서 지지를 하라고 하는데 근데 또 부정선거를 믿고 있대. 근데 부정선거 목소리 안 내는 당은 또 지지를 해 그냥. 그러니까. 여기서 모순이 계속 나온 거죠. 그래서 그 밑으로 내려보면 전 지선에 대해서도 너무 환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국힘당의 분위기와 레거시 미디어의 분위기와는 저는 이렇게 행동할 것 같아요. 국힘이 지선을 이기면 윤저련에서 이겼다. 그리고 부정선거 없다고 할 거예요. 왜냐면 지선은 총선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이기게 해줄 수도 있지 이 정도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부정선거 이슈 딱 거기에 그냥 찬물 끼얹는 거거든요. 개헌까지 껴서 할 건데. 그리고 국힘이 지선 지잖아요. 그러면 윤저련 늦어서 졌다고 할 거예요. 근데 왜 지선의 목적성을 논의하는 거죠? 결국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게 저는 점점 이 정치를 알면 할수록 국민이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 저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영향력은 투표권이에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뭐 부정선거가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근데 투표를 보이콧하는 거는 저도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 투표를 저희가 참여를 하더라도 투표가 끝나면 다시 그들 마음대로 할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무선거 없으니까 저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렇죠. 왜냐하면 투표를 하기 전이 정치인들이 유권자를 제일 무서워하는 시점이잖아요. 근데 투표가 끝나고 투표하기 전에도 본인들이 말하는 방향성이 다르고 원하는 아젠다를 외치지 않는데 왜 가장 큰 힘인 투표권을 발휘한 뒤에는 왜 본인들 방향대로 갈 거라고 생각하는지 전 이 논리가 너무 와닿지 않는 거예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을 쓰고 난 뒤인데 왜 이걸 따라오겠냐고요. 그러면은 본인들이 더 맞다고 생각하면서 그 방향으로 가겠죠. 그래서 그 밑으로 그러면 투표 참여 안 할 거냐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해요. 투표 참여가 의미가 있으려면 투표 참여는 당연히 해야죠. 왜냐하면 트럼프도 부정선거를 말하는 동시에 투표 참여를 독려했어요. 왜 근데 그 전제가 뭐였냐면 트럼프는 투빅 투빅 외치면서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 그만큼 우리가 더 많이 투표를 해야 된다. 그리고 더해서 부정선거 막으려고 수많은 변호사 동원해서 그 선거하는 장소에다가 쭉 뿌렸어요. 자본력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겠죠. 그리고 사이버 보안 전문가까지 준비를 했어요. 이런 배경 안에서 투표를 해야지 의미가 있는 거지. 국힘이 이 중에 하나라도 한 게 있어요. 없지. 뭐 말도 못하는데 지들이 나서서 음모론이라 그러는데. 그러면 계속해서 그 목소리를 당 안에서 싸우는 게 의미가 있으려면 계속 싸워야죠. 니네 부정선거 외치면 우리가 투표권 행사해 줄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보면은 일단 힘을 실어주고 나면 일단 투표해주고 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거야.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유튜버들이 지금 그거를 선동하고 있으니 지지하고.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인 이건 전 세계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정치의 어떻게 보면 제일 기본 원칙이잖아요. 정치인들은 유권자가 투표하기 전을 제일 무서워한다. 근데 그거를 이 상황에서도 이걸 말을 못하는데 어떻게 할 거라고 기대를 하는지 저는 이해가 너무 안 되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밑으로 내려보면 왜 장동혁이 윤 어게인이라는 환상에 빠져 있는지. 일단 계엄은 잘못된 수단이라고 심지어 재판을 앞둔 상황에서 이 말을 했어요. 시기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이죠. 차라리 재판 끝나고 해도 문제지만 재판 전은 훨씬 더 타이밍이 치명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 판사한테 부담을 굉장히 많이 덜어주는 거라고 하더라고. 그걸 판사 출신이 모를 리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사실 뭐 저희가 사법 과정이 항상 공정해야 될 거라고 공정할 거라고 믿지 않잖아요 이제는. 지금 그렇죠. 여야 이거는 어느 정도 정치 재판이 엮여 있는 거고 여야의 반응을 당연히 볼 텐데 여야 둘 다 비판을 해요. 그럼 당연히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하겠죠. 근데 이 사람이 윤 어게인이다 이게 말이 안 된다고. 그 위로 그 다음으로는 윤저런 윤 어게인 부정선거 입장 변 없다. 이런 식으로 모호한 입장을 계속 밝혀요.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보면 뭐 이런 얘기 계속 있죠. 그리고 그 밑으로 보면 이 날짜가 2월 10일 날. 그리고 제일 최근이 3월 11일. 결의문이 우리 당 입장이다. 이미 얘기를 했는데도 자꾸 윤 어게인이래요. 그리고 그 이제 뭐 그런 얘기가 돌았어요. 뭐 장동혁이 이거에 대해서 관여를 뭐 결의문 발표할 때 관여를 안 했다. 근데 언론의 뭐 에거시 미디어를 이런 부분에서 안 믿는다고 할 말은 없긴 한데 의원 전원 명의로 결의문을 발표하기 전에 장동혁을 비롯한 지도부 물밑 작업이 있었다라는 내용이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왜 계속 윤 어게인이라고 믿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 밑에 볼게요. 그다음에 다른 아젠다인데 미국의 개입을 기대하면서 친중 정당의 지지를 보내는 게 말이 안 돼요. 이것도 뭐야? 이 장동혁이 당대표 되고 얼마 안 돼서 우리의 기대는 미국의 이제 우리나라도 미국 보수 당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걸 기대하면서 장동혁이 된 것도 있겠죠. 왜냐면 윤 어게인 외친 사람들이 미국 보수의 기대는
기대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그래놓고 중국 대사만 만났어요. 어. 그래가지고 웃으면서 악수하고 뭐 상호 존중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짓을 해요. 표정에 깊은 뜻 있다고 막. 네네, 또 그쵸, 표정에 깊은 뜻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깊은 뜻의 정말 일부분을 미국에 실었으면 그러니까. 그랬으면 저는 이제 이 사람이 양쪽에서 최소한 반을 본다든가 네. 아니면 미국의 개입을 기다리고 있구나 이런 단서를 얻겠죠. 근데 부정선거도 안 했죠. 미국 보수당과의 커뮤니케이션도 없어. 맞아요. 심지어 미국 보수 당이 아니라 미국 네. 보수 뭐 싱크탱크 이런 데랑도 커넥션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밑으로 내려보면 네. 이 국힘당의 근본 자체가 중국 공산당이랑 자매 결연이 20년 이상 되어 있어요. 아, 국힘당도? 네. 아, 이거는 김재원이 중국만? 직접 말했던 거예요. 실제로도 그렇고. 그래요? 근데 이런 당을 바꾸려면 정말 압도적인 목소리가 있어야 되는데 네. 이런 윤저련을 하는 상황에 지지를 보내면서 미국의 개입을 기대한다. 좋은 네. 방향으로 개입이 마련되죠. 네. 밑으로 내려보면 네. 한중 의원 연맹이라는 것도 이거는 여야가 다 포함되어 있는 단체인데 네. 중국이랑 같이 의원들이 연맹을 맺었어요. 우리나라 그냥 입법 한국 권력들이. 국회의원이면 누구나 갈 수 있는. 누구는 아니고 여기에 소속된 의원들이 있는 건데 여기에 야당도 꽤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국민의힘 의원들도 많이 있다. 네, 그 대표적으로 이제 그 윤상현 그 이제 계엄 이후에 잠깐 윤석열 대통령 지지한 척하다가 네. 나중에 윤석열 대통령 뒤통수 쳐서 욕 많이 먹은 사람이죠. 그 사람도 사실 이소속이고 윤석열 사람이 지금 맞다. 네, 의심을 하다가도 어쨌든 당장에 제도권에서 윤석열 대통령 힘 실어주니까 믿어보자 했다가 그 결과가 뒤통수 맞은 거였습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그 밑으로 윤석열 대통령 비판은 잘 만해요. 부정선거 얘기는 한 번도 못 꺼내. 미국에 대한 그러네. 얘기도 한 마디도 못 꺼내. 그래. 또 트럼프가 우리나라 레거시 미디어에서 되게 안 좋게 보도하는데 잘하는 부분이나 우리나라랑 같이 힘실을 만한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이 한 번도 없어요.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 비판은 잘 만해요. 의료개혁 추진하다 결국 실패했다. 이거 욕하죠. 예. 이재명 그냥 힘으로 밀어붙이니까 조용히 넘어갔는데 네. 그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을 또 비판을 해요. 네. 그 밑으로 내려보면 심지어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한모총을 가서 노동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 못했다.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 아젠다 중에 정말 큰 부분을 까내린 거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요새 이거 댓글로 많이 주셔서 찾아봐야지 했는데 이게 네네. 뭐예요? 저도 더 깊은 내용 모르는데 윤석열 네. 대통령이 어쨌든 노동정책 안에서 노조들에 대한 견제를 많이 했어요. 노조들이 이제 회계 정책을 투명하게 해서 네. 회계 그거 쓰라고. 맞아. 네네, 그런 식으로 해서 노조에 대한 견제도 많이 했고 그거구나. 노동 정책에 있어서도 사실 뭐 윤석열 대통령이 크게 잘못한 게 없는데 갑자기 노조 앞에서 수그리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 까면서. 이게 장부가 없었대. 노조들이 막 몇 억인가 몇십억인가 몇백억인가 쓰면서도 회계 장부가 없이 썼대. 그래가지고 그때 윤석열 대통령 때 그거 쓰라고 막 그런 식으로 한 게 있어요. 그거를 잘못한 거라고 사과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비판만 아니라 노동자 의견을 이제 충분히 수렴 못했다고 전반적으로 깐 거긴 해요. 네, 그걸 콕 집어서 깐 건 아니고. 네. 근데 어쨌든 이거 자체도 저는 납득이 안 가는 거죠. 노동 정책에 있어서도 전 잘했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국회가 계속 막아도 됐죠. 그리고 이미 답을 줬었다. 이 사람들은 살짝 내려보시면 여기 수석 대변인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전략적 보호성을 계속해서 견제 나간다. 이걸 의원들은 받아들였다. 이걸 해석해 보면 이제 지금 장딸들을 타겟팅한 거죠. 이렇게 행동하면 장딸들이 생겨날 거니까 이런 식으로 모호성을 띠면서 지방선거 승리하겠다. 사실 이 말을 이미 했었어요. 이거에 저는 이게 언제요? 이거는 되게 초기였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이 대변인이 되게 윤저련 관련된 발언을 초기부터 해가지고 욕을 많이 먹었는데 그때 장동혁한테 입장을 물어보면 딱 요 전략적 보호성을 띠면서 아무 말은 안 했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사과까지 했는데도 지금 사람들은 깊은 뜻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밑에는 이제 웃긴 딸이라서 넣어놨고요. 네. 아까 참고로 그 노조 그거는 노조 돈줄 끄는 거라고 네. 위대한 정착이라고 미스터 송님이 얘기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네. 국힘 지도부가 김어준 방송을 보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게 어딘데? 국힘 지도부가 모여 있는 지도부끼리? 장소에서. 이거는 뭐 저는 필요해서 볼 수도 있죠. 네네네, 뭐 전략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네. 그냥 지나가는 거고요. 네. 그 밑으로 개헌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 게 그러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장동혁이 개헌 안에 당연히 민주당이 이것저것 본인들이 유리한 걸 끼워 넣을 건 너무 뻔하잖아요. 근데 장동혁은 개헌이 두렵나? 라는 말을 해요. 우리가 이기면 8년 찌꺼기다. 야, 작년 11월이네. 네, 이걸 보고도 경각심을 못 가지면 너무 이거는 너무 다 드러난 것 같은데 이제 이 정도면은. 그렇죠. 네. 왜냐면 우리가 가본가? 두려운 지선 결과가 아니라 네. 개헌도 지금 개헌을 오히려 무서운 거잖아요. 지금 이건. 개헌하는 거 자체가 무서운 거지. 그렇죠. 네. 왜냐면 개헌 전에 미국이 개입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걸 바랐는데 네. 장동혁은 안일하게 개헌에 대해서 이런 발언을 했어요. 부정선거는 아예 부정선거에 대한 그게 없네 생각이. 네, 그리고 그 얘기하는 밑으로 거면. 그의 과거적을 보겠습니다. 왜 장동혁을 그렇게 이제 신격화하는지 모르겠어서 요건 그냥 어이없어서 그런 거고. 네, 제가 요 스트라이크처럼 요 줄 그어놓은 거는 체크 안 된 거라서 네, 오케이. 그리고 이건 오프 더 레코드로 말씀드리면 이런 썰이 있다 정도예요. 이거는 안 믿으셔도 됩니다. 이 밑에 내용이 이거예요? 네, 정치인문 전에 오케이. 민주당의 사람이 민주당으로 출마하려는 시도를 했었다. 재산물수 특별법을 검토한 걸 통해서. 요거는 썰인데 이거는 오히려 좌파 쪽에서 과거에 많이 돌았던 썰이에요. 네. 그래서 뭐 이거는 뭐 100% 팩트니까 넘어갈게요. 네네. 근데 그 뒤로 그 사람이 예수회인 학교를 유학갔다고 나서 어디를 보면 돼? 그의 과거 쪽에서 보시면 돼요. 그의 과거에서. 네네. 예수회인 가톨릭. 네네네. 이 학교가 예수회 학교인데 네. 여기에 유학을 갔다 왔어요 일단. 예수회라는 건 이건 딥해질 수 있는 얘기라서 네. 뭐 이거는 넘어가고요. 뭐랑 왜냐면 관련 있는 거예요? 예수회라는 이 단체 자체를 딥스테이트랑 연관시키면서 많이 보고 있거든요. 미국 쪽에서도 뭐 이미 네.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인데 우리나라에선 또 이제 음모론으로 볼 수 있으니까 넘어갈게요. 근데 딥스테이트 얘기를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렇죠. 요거는 넘어가고 근데 일단 한동훈 공천으로 정치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김 여사를 비판했었고 계엄 해제를 찬성을 했었어요. 계엄 해제 찬성. 계엄 해제 찬성. 오케이. 그래서 계엄 해제 본인은 계엄 해제 찬성했었다고 네네네. 마음에 빚이 없다고도 말을 했었죠. 오케이.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보면 이 사람이 냈던 법안이에요. 국회 활동을 하면서 근데 여기 보면은 재등포 필립국. 네, 재등포를 위한 법안을 냈어요. 제도적 뒷받침을 해주겠다고. 계엄 이게 이후네 탄핵 직전까지. 요거는 아마 시기는 제가 정확히 기억나네요. 밑에 써 있어요. 입법 네네네. 작년 3월. 이걸 냈던 시기가 아마 맞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네네. 근데 이 법안의 내용들 봤을 때도 네. 그냥 언뜻 보면 네. 우수 청년 동포들이 적응하는 걸 도와준다. 근데 네. 사실 저희는 다 알잖아요. 외국인 봉포가 네. 어떤 국적의 사람들이 많은지. 음. 그래서 뭐 친중 행보를 중국 조선족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네,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죠. 그쪽에. 네네. 근데 이런 법안을 냈었고 여기 장동혁이 대표로 들어가 있고 다른 국힘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으로 내보면 이건 계엄 전이에요. 네. 김 여사 보고 활동 중단하라. 외교활동하지 말라. 한 달 전에 계엄 한 달 전에. 네, 이런 식의 입장도 내놨던 게 네. 국민의힘이고 국민의힘에 있던 장동혁이다. 그런 사람을 왜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이어갈 사람이라고 생각하냐. 무슨 근거인지. 그러니까. 저는 왜냐하면 과거의 행보부터 네. 중간에 당대표 되기 직전 네. 연설 몇 번 말고는 모든 행보가 한동훈이랑 다를 바가 없어요. 솔직히. 그러네. 진짜네. 되게 많은데? 난 뭐 없는 줄 알았더니 드러나네. 네, 제가 이거 이름을 바꿔서 네. 한동훈이라고 하고 네. 이 사진에다 한동훈 이미지 넣고 이 자료 보였으면 어. 이제 장딸분들도 또 엄청 욕을 했겠죠. 그러게. 네. 그렇죠. 그래서 이상한 게 저는- 하나도 없지. 네, 저는 뭐 국힘에 있는 분들 존중해요. 네, 네. 근데 비판해야 된다. 그렇죠. 좋아요. 네, 그리고 보통 그 밑으로 내려가면 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전에 이제 국힘 이용해야 한다는
멘트를 했었잖아요. 이거 어제도 보고 오늘도 보고 계속. 그쵸, 보고 직접적으로 있어요. 가져요. 그런데 근데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그때 대통령 후보였어요. 그렇지. 그리고 대통령 후보이고 대통령이 돼서 그 권력을 그렇지. 바탕으로 국가 정상화를 시도한 거죠. 대통령이 되는 수단으로. 그렇죠. 그렇지. 대통령이 될 확률을 제일 높일 수 있는 수단이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저는 이 물음표 요거를 채워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지금도 어떤 이제 걸 부정선거를 통해? 공론화하는 수단으로 좀 써보자. 뭐 저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안 될 그러니까 것 저도 그 방향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런 건 없고 아무 논리 없이 그냥 지선을 지지하려 일단. 윤석열 이 물음표에서 뭘 얘기했으니까. 채울 거냐고요. 네. 맞아.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위에 써 있는 논리가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당신들이 말하고 있는 거에는 어떤 내러티브가 있냐는 거예요. 굉장한데. 네. 그리고 그 밑에 문장이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유권자가 투표를 할 수 있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처럼 제도권 안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당에 표를 주는 거예요. 그 표가 당 내부에서 어떤 변화를 만든다는 보장도 없고 그 표를 통해 당신들이 무슨 싸움의 주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투표권을 행사하기 전에 압박하는 게 가장 큰 힘이다. 맞아요. 이 말을 좀 해주고 싶고 전 솔직히 뭐 이거는 국힘 지지하는 분들도 싫어하는 말이 있는데 국힘이 대안이라는 사람들한테도 말을 하고 싶은데 요 살짝 내려보면 근데 국힘 지지하는 분들이 보통 그런 얘기해요. 그럼 대안이냐? 맞아. 근데 국힘은 대안이에요. 그러니까 친중 정당이 부정정부의 부정 단어도 못 꺼내고 트럼프에 대한 옹호하는 발언도 한마디 못하고 윤어게인이라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당은 대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대안을 말하라고 하면은 당연히 다들 말 못하겠죠. 왜냐하면 당장에 힘이 있는 건 국힘이고 더 안정적인 수단으로 느껴지고 걔네를 지지하고 있으면 뭔가 큰 세력의 어떤 보탬이 되는 것 같고 뭔가 큰 걸 한 것처럼 느껴지겠죠. 제도권이고 레거시 미디어가 계속 비춰주니까.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어떤 결과를 불러오냐, 걔네가 대안이 맞냐를 말하고 싶고 결국에는 그 대안을 따질 거면 이 출구를 나와야지 나오고서 대안을 찾는 길이 시작되는 거고 거기서부터가 이제 시작인 거예요. 결국에는 다 대안이냐고 답을 원할 게 아니라 이런 가두리에서 벗어나고 다 같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를 토론하고 나아가도 부족할 시간인데 전 그중에 수단이 하나가 자유당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자유당이 아닐 수도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다른 액션을 취해야 이제 시작인 건데 아무 시작도 안 하고서 대안을 자꾸 내놓으래. 무슨 3살짜리가 뭐 3살짜리가 뭐 주세요 하는 거 그러니까 나라가 많이 들었어요. 나라가 이 정도로 비정착적이고 그 사람들도 공감하잖아요. 정치판 다 싸는 거. 근데 그 안에서 당연히 밖으로 나와서 대안을 찾아야지. 그 안에서 본인들이 왜 정화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걸 모르겠고 전 제가 생각할 때 보수 정상화의 접근은 마지막으로 요거예요. 전 제가 생각할 때 너무 부정적이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전 모든 정치 사법 세력이 이미 상상 이상으로 더러워진 상황이고 이 보수 정상화의 조건은 당연히 이상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쉬운 방법이 없죠.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 쉬운 방법을 말하는 사람들은 기적 같은 그런 방법을 써야 돼 진짜. 그게 사기꾼이죠 사실. 그런 사람들의 마음으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좀 싫은 거예요. 다 같이 우리 앞에 이제 진짜 힘든 길이 펼쳐져 있다. 이게 현실인데 이걸 말해야지. 당장 눈앞에 누구 지지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 기다리고 있으면 미국이 도와줄 것 같고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친중 정당 지지하고 있으면서 미국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개입할 거라고 기대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럼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가두리 유튜브 탈출해야 된다. 그래, 예를 들면 내가 지금 계속 비판하는 거야 지금. 네,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본인 이름 연호하면서 이제 윤어게인 집회를 합치고 본인 이름 석자를 이제 집회 참여자들한테 외치게 하면서 연설하는 전땡땡 씨 있고요. 전환기 선생님? 전환기 쌤 아닙니다. 다른 이제 목사님 있습니다. 오케이 다 알겠다. 네네네. 전환기 쌤 아닙니다. 그리고 대통령 측근과의 통화를 유출하는 신땡땡, 안땡땡 이런 가두리를 탈출하는 게 전 첫 번째라고 보고. 그 전땡땡 그분은 내가 잘 몰라서 넘어가는 거예요. 뭐 그런 게 아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친중에 보수 인척하는 국민의힘을 탈출하던가 걔네를 활용해서 부정선거 아젠다를 끌어올리던가 그런 식으로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소리를 내도록 유도해도 될 법 말법인데 안 되죠 사실. 근데 그것도 안 하고 탈출도 안 하면 답이 없는 거죠. 답이 없어요. 이게 유일한 대안이야 지금. 그래서 결국 전 미국의 개입이 없으면 전 솔직히 말해서 이게 정상화가 되게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미국이 개입을 할 명분 형성이지. 그러니까 명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가만히 앉아서 이것도 안 하면서 미국이 오길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요. 전 근데 미국이 개입한 국가들을 보면 미국이 제가 여기 하나 따졌는데 첫 번째로는 본인들에게 이득이 돼야 되고 왜냐하면 트럼프가 지금 펼치고 있는 방향은 완전 이제 미국 자국 우선주의니까. 그렇죠. 트럼프는 그게 첫 번째죠. 그게 첫 번째니까 그 이익에 부합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겠죠. 특정 세력을 일으켰을 때. 근데 지금 국힘을 세워준다고 될까요? 친중 정당인 거 다 아는데. 그치 맞아. 맞네. 친미인 게 확실히 해주는 거지 진짜 도와줄 때. 그 조건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여기 써놓은 건데 베네수엘라랑 이란에 개입했잖아요. 미국이 그 국민들이 원하는 형태로 개입을 했죠. 지도자 축출하고 이란이 좀 전쟁이 더 안타깝게 길어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요. 근데 그 바탕에는 결국 국민들의 목소리가 명분이 됐어요.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야. 미국이 아무리 베네수엘라 때리고 싶고 이란 때리고 싶고 뭐 이제 친중화된 뭐 한국에서 이제 뭐 그나마 친미 보수 세력을 도와주고 싶고 하려면은 왜냐면 다른 나라에 개입하려면 당연히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결국 제일 근본이 되는 건 압도적인 그 국민들의 목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없이 오면 침략이지. 전쟁하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압도적인 국민들의 목소리가 없을 때 미국이 개입하면 또 레거시 미디어에서 트럼프 욕도 하겠죠. 그럼요. 트럼프도 미친 사람이 이번에는 한국 정치에 개입한다 이러겠죠. 100%죠. 맞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되려면 저희가 다 같이 부정선거를 외치고 친중 아니고 우린 친미다를 압도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목소리를 내야 되고 그 아젠다를 펼치는 단체와만 이제 그 단체를 무조건 신봉이라가 아니라 그 아젠다를 펼치고 있으면 이용하는 거예요 그냥. 그걸로 구심점이 돼서 미국한테 보여줄 수 있는 거고. 근데 지금 상황이면 전 미국이 개입하는 방향이 한국 보수 세력이 우리가 원하는 형태가 아니라 그냥 경제적 제재로 인한 몰락밖에 없을 거다. 이제 저는 적이니까 거의 적국이 돼가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이런 내러티브로 말을 하고 싶었고 본인들이 지향하고 있는 방향성이랑 하고 있는 행동과 말들이 너무 모순된다라는 걸 깨달았으면 좋겠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세상에 당연히 쉬운 게 없는데 이 나라가 이 정도로 비정상화된 거를 윤석열 대통령께서 계엄령을 해도 해결을 못하잖아요. 계엄령도 우리가 그때 당시로 생각했을 땐 비정상적인 액션이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를 해도 비정상적인 상황이니까 그 정도의 수단을 썼던 건데 그 상황인 걸 알고 있으면서 왜 안전한 그런 편한 길을 말하는 사람들만 신봉하냐. 이 유튜버들 진짜 가도 유튜버들 진짜. 그러니까 다 같이 오히려 비판만 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유튜버들이 문제야 선동하고 있어.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얘기 하고 싶었습니다. 너무 좋아요. 얘기가 너무 길어졌네요. 죄송해요. 그 여기에다가 제가 이거 지금 막 반응이 너무 좋은데 이 부분 또 영상 만들어서 편집해서 올려달라고 그러시는데 그럼 좋을 것 같고 글을 생각에 이거 하나 더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나중에 정리 계속 해가실 거잖아요. 요 내용 좀 더 해주세요. 아까 제가 잠깐 소개했는데 최우성이라는 사람이 윤어게인 부정선거론자들 발도 못 붙이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래요. 작년 8월달에.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여기 보면은 이 기사 어제 기사거든요. 어제 3월 17일 오후 6시 다 돼가지고 여기 이제 뭐 선거 관련해서
이제 경선 관련해서 얘기 나오는데 이렇게 쭉 보면은 이 얘기가 있더라고. 여기 작년에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해 김건희 여사야말로 간첩이라고는 말도 했다. 아까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던 찬탄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파 최우성 씨에게 중앙청년위원회 부위원장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게 어제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다 종합해서 보면은 너무 그냥 명확한데 이제. 그러니까 진짜 제가 이제 최우성이라는 사람이 연설하는 모습 보면 기도 안 차네요. 아 알아요? 한번 봐야겠다. 네네, 되게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저런 사람이 청년 지도부라고 있는 당을 지지하고 싶나 싶기는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 그래? 다 아시는구나. 최우성 연설 어떤 거 보면 돼요? 이건가? 아 이거 맞고요. 이거 맞아요? 네. 사진하고 느낌 되게 다르네. 오케이. 토론을 신청합니다. 어제 제가 전환길 선생님에게 토론 신청했습니다. 답이 없더라고요. 기사를 찾아보니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전환길 씨에게 토론을 신청합니다. 타인의 자유를 너가 파괴하는 거라고. 개몽령은 타인의 자유를 파괴하는 것이고 윤호계는 권위어긴이라고 토론을 신청합니다. 자유의석 전환길에게. 여기 본 거죠? 네네. 아 근데 진짜 미치겠다. 이 사람이 이제 그거 됐다고 중앙청년위원회 부위원장 어제 됐대요. 국민의힘. 미치겠다. 나 진짜 좀 충격적인데 영상 보니까. 네 무슨 얘기인지 딱 알겠다. 아 네. 아 그리고 혹시 그 영상 올리실 때 네. 괜히 장모님한테 일말에 안 좋은 상이 될 여지가 있으면 안 되니까 제가 아까 팩트 체크 필요하다고 말했던 부분 있잖아요. 그거 꼭 그 넣을게요. 정치 입문전 네. 그 썰. 네네. 네, 요거는 그냥 사실 확인 안 된 걸로만. 네, 사실 팩트 체크 필요한 거다. 이렇게 넣어야죠 당연히. 네네. 네. 그렇게만 넣어주시면 될 거고 네. 다른 거는 실제 언론에서 나온 거니까요. 그래요. 나중에라도 혹시라도 좀 뭐 얘기 있으면 얘기 주세요 카톡으로. 아 네, 알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너무 고마워요 진짜. 최고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훌륭한 청년입니다 진짜. 뭐 벌써 지금 한 세 번째 네 번째 동안 것 같은데 에브리데이. 우리 네임다 네임드 이제 에브리데이. 기본 내용 장동혁 실체. 제목 나왔네. 장동혁의 실체 이렇게 해가지고 내일 올릴게요. 내일 편집해가지고 좋다. 지금 이런 내용들을 위주로 빨리 올리려고. 지금 진짜로 내가 틀릴 수도 있는데 사실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근데 진짜로 아까 그림 그려준 것처럼 뭐 하는 거야 지금. 이게 지금 한동훈 대표나 한동훈